오늘 사전 접수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바로 천보. 예, 5737님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22만 원에 사셨고요. 비중 10%. 지금 손실입니다. 오늘 1.5% 밀리면서 총 사셨던 가격 대비해가지고 12% 이상 손실이 나 있는 보셨네. 상황이세요. 예. 네. 2차 전지가 유망하다고 판단해서 3월에 매수를 하셨어요. 저때 3월. 매수하셨으면 수익 한동안 엄청 기분 좋으셨겠는데요? 근데 그걸 놓치시네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왔네요. 그러게 나왔는데 말입니다. 너무 심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샀던 거 밑으로까지 내려가서 약간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예. 속이 터질까요? 요새 첨보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천불나는 첨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천불. 네, 천불나는 딱이네요. 첨보라고 말씀하시던데 우리 네, 시청자님 네. 5737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해서 속상합니다 라면서 상담 신청해 주셨고요. 답답하시죠. 과연 다시 매수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지 장기 보유도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키워드부터 두 분의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운영령님께서는 어떻게 키워드 잡으십니까? 예,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 이유 자체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네. 맞아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네. 우리 김민준 전문가는요? 네, 저는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이기 때문에 전해질로 잡아봤습니다. 전해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이 높은 중국 의존도가 첨보에게는 현재 조금 약간의 아킬레스건 악재처럼 작용하는 걸까요? 예,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자체는 고성장이거든요. 네. 최근에 엊그제 테슬라가 2분기 자동차 전기차 판매량이 예상치 44만 대에 비해서 46만 대인가요? 높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보다도 더 성장률이 높은 게 중국의 BYD입니다. 전기차 1위 회사인. 예. BYD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86% 정도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됐어요. 중국 내에서도 완전 그렇죠. 1등이겠네. 예. 그렇죠. 테슬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56%인가 됐을 겁니다. 근데 테슬라보다도 전기차 판매량은 엄청 높았어요. 예. 근데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자체는 지금 가장 앞서갑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알다시피. 그러면 당연히 회사가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50%거든요. 전해질과 전해질 첨가제 부분 자체가. 네. 그럼 당연히 회사 실적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실적이 안 좋아지느냐? 그게 이제 악재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냐면 중국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특히 전해질 쪽에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공급 가행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홀대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팔이 또 안으로 굽어지나 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자체는 상당히 고성장을 하는데 중국의 전해질 관련 투자가 엄청나게 진행이 좀 되면서 공급 가행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요. 예, 이 부분 자체는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안 좋아서 향후에 좋아지면 개선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또 부분 때문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이래서 회사가 1분기 때도 영업이익이 16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지금 네. 2분기 전망치도 지금 거의 어닝 쇼크 나올 거란 전망이거든요. 현재 시장에 2분기 좋네요. 가이던스가 58억 잡혀져 있나요? 네. 59억 잡혀져 있는데 거의 시장에서는 20억 정도 전후 정도 얘기를 합니다. 반도 안 돼요? 그렇죠. 또 쇼크 나와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거의 50억도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가 작년도까지는 그래도 고성장을 하면서 영업이 565억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상당히 시장에 주목을 받았어요. 2021년도에 565억이니까 그래도 증가했으니까. 근데 올해는 지금 전망치가 431억인데 상반기 때 영업이익 50억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하반기 때 이게 431억 나오겠냐 이거죠. 전혀 안 나오죠. 그렇군요. 그럼 가이던스가 지금 432억인데 제가 보기엔 200억 정도, 300억도 못 미칠 것 같거든요. 기대할 게 없어요. 이다가 게다가 힘들겠는데요. 이제 기대할 건 자체가 결국은 이제 북미 쪽과 관련된 중국은 기대할 게 없으니까 네네. 북미 쪽과 관련된 투자 부분 자체가 완공이 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5년도거든요. 예사 현재 지금 제네질 캐파가 짓는 중이군요. 지금. 4,900톤 가까이가 되는데 2025년도까지 약 5만 톤 정도까지 2만 5천 톤, 네네. 5배 정도 증설할 거란 전망이거든요. 네. 이게 2025년도 이제 북미 쪽이니까 그때 그래서 예사 실적은 올해와 내년도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
근데 궁금한 건 북미에다가 만약 만들면 예. 지금 중국에서처럼 이렇게 또 홀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중국 기업이 일단은 미국 쪽에 전해질 쪽은 투자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 쪽은 수혜를 받을 겁니다. 현재 지금 네네. 전해질 관련 기업이 대표적으로 첨보가 있고 그다음에 MDF 합판 회사인 그 동아기업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지금 동아기업도 주가 바닥입니다. 그렇군요. 전혀 지금 안 좋은 똑같네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캐파 증설 효과가 나타나는 2025년도까지는 의미 있는 주가의 실적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결국은 미국 쪽의 캐파가 완공되는 시점 2025년도니까 2024년도 이후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때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다. 현재 주가 부진을 단기간에 좀 회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민준 전문가도 볼 텐데요. 네. 심플하게 전해질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뭐 이 회사의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이 2차 전지 소재 파트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전해질 첨가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해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죠. 네. 어떤 뭐 보조 첨가제 이런 쪽인데 상당히 이쪽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구체적으로 먼저 사전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데 초점을 좀 많이 맞췄고요. 장기. 우선 이 기업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해 가려면 예. 기술력 부분이나 성장성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첨보가는 전해질 부분은 분명히 이제 특히 이제 립F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립F 요? 네, LIF 뭐 아, 네. S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종류를 하는데 배터리 수명 향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군요. 네, 그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대한민국 사람도 좀 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전 시간 단축 그래야 돼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차 전지가 가기 위한 전해지는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네. 특히나 최근에 그 한 것이 이제 리튬이온 전해질이라고 립FC 독보적인 이 기술력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연구 개발을 하고 상용화를 했죠 지금.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써놨지만 그 작년에 중국의 이 원가 저가 공세의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또 중국 역시 싸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뭐 홀대라면 좀 홀대고 예. 경쟁에서 뭐 밀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겠죠. 냉정하게 네, 얘기하면. 냉혹하게. 그러니까 네. 2차 전지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주가가 이제 미리 주가에 선반영을 시켜서 가는 부분인데 네. 이렇게 실적이 좀 삐걱거리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실질적으로 이제 첨보에서도 기업 IR을 좀 했었는데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3, 4분기부터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 중국 쪽 타격이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전기차 성장률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부터 약간 하반기부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물량을 좀 밀어내는 느낌? 밀어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쌓여있는 재고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아, 중국 내부에서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한 18% 정도 됩니다. 올해 예, 지금 현재. 근데 저조한 편이에요. 18%.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미나 유럽을 좀 보는 건데 유럽은 네. 생각보다 괜찮았고 경기 침체고 소비 둔화일 거라서 안 좋을 거라 했는데 네. 미국이 굉장히 좋았죠. 아, 80%, 90% 전기차가 팔리면서 공장 캐파 증성도 하고 2차 전지 부분들이 그러한 프리미엄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첨보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중국에 대한 이런 실적 우려, 저가 공세에 대한 실적 우려가 저도 2분기까지는 타격이 있을 거다. 네. 차트를 좀 봐야 될 건데 이 하반 경직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좀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2분기 실적 시즌인데 네.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프리미엄을 좀 받고 모멘텀이 있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테슬라 차량 인도 같은 내용. 맞아요. 그런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에서 2분기도 실적 쇼크다. 그러면 저점이 더 갱신될 공산이 굉장히 크죠. 더 그 밀린다. 지금까지 받았던 프리미엄을 다 반납해야 되는 네,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도 다 반납한 게 아니에요. 저렇게 떨어졌는데. 그렇죠. 아직도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예. 투영을 많이 시킬 거예요. 그렇군요. 실적이 이렇게 쇼크네. 그래도 양극재업체들은 조금 뭐 주가에 대한 그 프리미엄 요소가 솔직히 합당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늘어나는 실적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네네. 이런 첨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할 것이다. 하반기가 좀 돼야지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첨보에 대한 실적의 이 충격이 생각보다 크고 좀 길게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확실히 회복에 대한 현재는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첨보라는 종목이 다른 2차 전지들 그래도 좀 힘내서 갈 때도 이 종목은 조금 소외되면서 유독 좀 부진이 길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길게 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사도 괜찮은 건지 그렇죠. 만약에 지금 2차 전지가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운용형님 내가 만약에 2차 전지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많을까 좋을까요? 현재로 봐서는 일단은 이제 실적을 봐야 되니까 실적 네. 시즌이니까 7월 단기적으로 본다면 7월 달부터 실적 발표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양극재도 실적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판가가 많이 하락할 것 같아요. 네. 메탈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이제 저점에서 한 거의 100%까지 반등했지만 아직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그래서 높을 때 들어갔던 원재료가 반영이 좀 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때 반영이 돼. 즉 본래 내ging 효과가 3개월,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분기 때도 양극재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은 2분기부터 해가지고 3분기까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양극재 관련 종목들도 주가는 안 빠지고 있지만 약간 실적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분리막이 좀 괜찮거든요. 네네. SKI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해서 분리막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고 실적 개선 기대치가 많이 낮은데 향후 2030년도에 실적 성장폭이 가장 크다는 쪽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해일 같은 경우도 앞서 첨보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러니까요. 실적이 안 좋은데 사더라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도 2분기 때가 실적 바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3분기 때는 좋아질 겁니다. 우리 김 전무가 얘기했다시피 좋아질 네.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개선폭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고 올해 가이던스가 영업이익 430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 300억. 달성하기 300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저도 개인적으로 18만 원대에 크게 하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 네. 그런 또 부분이고요. 만약 투자를 한다면 물어보셨는데 앞서 이제 양극재도 실적이 안 좋고 다 안 좋네요. 전해질의 대표적인 첨보도 안 힘들고. 좋고 분리막을 선상하려면 현재로 해야 봐서는 장비 쪽입니다. 장비. 장비가 3분기부터 빅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전망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리 부품 그럼- 쪽. 아, 부품 쪽은 네.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부품 소요가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양극재 같은 경우는 메탈 가격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게 연동해 가지고 예. 수출 가격이라도 가격이 매집면서 단가 하락 압력 때문에 가격도 네. 스프링 마진폭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실적 시즌을 본다 한다면 네. 현재로 본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라든가 부품 종목들이 특히 테슬라가 판매량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테슬라 쪽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또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안정성이 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회복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빠져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좀 갈아타야 되는 건지 이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워낙에 첨보 실적이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시청자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나요? 일단 첨보가 알다시피 중국은 다 LFP 배터리지 않습니까? 거의 네, 80%가 네. 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점유율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CAT라든가 중국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싼 거한테는 완전히 밀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LFP 배터리 쪽에 중국이 워낙 세니까요. 많이 밀어내다 보니까 네네네. 전체 점유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국내 LG 에너지 소유사라든가 삼성 SDI가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그러면 첨보가 그런 측면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 이제 모멘텀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 이슈가 됐거든요. 5월 달인가요? 근데 그때 잠깐 반짝이다가 못 갔어요. 예. 그럼 긴 모멘텀이라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면 LFP 배터리 이게 첨보의 전해질 자체는 약간 저가형의 전해질인 것 같아요. LFP 네네네. 배터리용이니까. 그쪽 배터리용이니까. 결국 이제 미국 쪽에 투자한 것 자체는 하이니켈 쪽에 투자가 전개가 좀 되겠지만. 네네. 그래서 전략은 개인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투자니까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앞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매도 의견이에요. 매도. 단기적으로는 단기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만약에 올해 안이라든가 22만 원 정도 올라오면 팔고 그다음에 내년도 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시장 모멘텀이 그때 내년도 이후에 왜냐하면 너무 시장이 안 좋은데 2024년도, 25년도까지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시장이 안 좋다. 그렇죠. 네, 시가총액 이제 뭐 그것도 2조 원, 필요 없다. 그렇죠. 2조 원짜리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300억, 올해 300억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주가 가겠느냐 이거죠. 지금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도 LNF 같은 경우가 지금 2025년도 PER이 지금 12배, 13배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2025년도 간다 하더라도 현재 추정치 대비해서 지금 거의 20배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네. 차라리 그렇게 본다 한다면 첨보를 팔아가지고 지금 부진하게 움직임 전개되고 있는
장비. LNF가 LNF. 주가는 안 올랐으니까 LNF가 저는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않느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전략은 네.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22만 원 정도 매도 의견이고요. 22만 원 정도 올라가면 이제 팔아야 된다. 그래서 19만 원대 별로 수익이 안 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짧게 18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아유,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갔다가 팔 수 있겠네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한테 궁금한 거는 키워드가 턴어라운드입니다. 중요한 건 3분기 때 이제 다시 좀 고개를 들 수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 이런 쪽에 대한 턴어라운드 키가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이 좀 그때는 좀 나아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매 올해 제가 해 나오면서 네.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 반도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고요. 예. 그다음에 2차전지 이제 소재에 집중을 하실 때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안 된다. 저희가 봤을 땐 가격이 합리적일 이유가 없다. 장비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즘 장비 종목도 주가 상승폭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가네요. 2차 전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분 투자 기간을 꼭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증권사 쪽에서 보면 굉장히 2차 전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쪽이 미래에셋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의견이 좀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수주 잔고가 늘어난 건 없어요. 그럼 기대치만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정치죠. 예측치. 이렇게 그럴 증가할 거로 거다. 기대된다. 네, 이런 부분인데 그럼 끝까지 이렇게 봐야죠. 실적이 삐걱거리게 되면 이건 팩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첨보의 공략 포인트를 미국으로 잡으면 안 되죠. 중국 시장을 본다면 첨보고 네. 북미 유럽을 본다면 엔캠이죠. 특히 미국 쪽을 보면 이게 종목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엔캠은 1분기 때 호실적 썼어요. 와, 그냥 딱 뚜렷하네요. 뚜렷합니다. 네. 네. 미국은 엔캠, 중국은 첨보. 여기 엔캠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 분기 네. 실적이 149억이에요. 작년에 네. 적자였거든요. 네. 79억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 때 149억 흑자입니다. 와, 완전 달라지네. 그러니까 공략 포인트를 장기 투자를 해갈 때로 다르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시장은 상당히 조금 수주 잔고가 높고 재고가 높으면서 쌓여 있으면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수준이니까 네, 네, 네.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전년 동기 기준으로 더디단 말이에요. 근데 북미 시장이 이제 교화를 하면서 캐파 증설도 해가니까 그쪽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공략 포인트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소재업자들은 프리미엄이 과하다. 이것도 좀 인정을 하고.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좀 의견에 맞춰 장기 보유가 가장 그쵸. 가능하다 이렇게 맞춤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 전략으로 드렸고요. 저도 단기로는 뭐 21만 원 정도 상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방도 조금 위험해 보여요. 또 열릴 수 더 깨지. 있다. 2분기 실적이 그런 만약에 얘기지. 전년 동기 기준으로 별로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15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15만 원이요?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첨보의 적정 밸류를 보통 30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딱 30배지 않습니까? 딱이네요. 30배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떨어지는 30배가 비싼 거죠. 합당할 수가 비싸지는 없죠. 거죠. 예. 성장주의 늘 이 명과 암인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이제 장기 보유하고 하반기 네. 때 개선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30만 원 넘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뭐 새만금 쪽인가요? 국내에서도 좀 캐파 증설 부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미국 네. 시장도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 여기는 그다음에 증자 이슈가 없습니다. 작년에 다 했거든요. 아, 그럼 악재는 뚜렷한 네, 게 없는 없습니다. 거네요. 시설 자금 이런 거 다 확보했어요. 일단 이 사측에서도 밝혔고요. 앞으로 메자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도 했고요. 그래서는 장기 목표가로만 좀 설정을 했고요. 장기 목표가는 3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장기라는 게 어느 정도가요? 한 1년? 아닙니다. 올해 연말에서는 32만 원까지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가격이고요. 내년 연말 정도 내년 돼야지만 이렇게 화학 쪽까지 조금 더불어서 흐름이 왔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부터 최하 1년 반, 2년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지만 가격 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첨보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엇갈려 있죠. 근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우선은 박준현 운영님께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힘든데 오랫동안 끌고 가지 말자. 약간 이런 관점이시고요.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8만 원이고요. 반면에 김민준 전문가는 이제 장기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립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3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